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죠? 잘만 살면 돼요?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면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 보면 행복의 조건,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알면 이거대로 한번 해보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괜찮은지? 어때요? 되게 의외의 1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뭐 건강하면 잘 살아, 돈 많으면 행복해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고난을 내가 대할 때에 내가 대응하는 그 방어 기제, 그게 우리한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냥 인생은 그냥 고난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주, 금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주? 그래도 내가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적당한 음주는 허용. 그래서 감사하다. 또 그리고 운동하고 또 적정한 체중을, 이제 건강이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하면 사람이 행복하대요. 이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교육. 내가 평생 학습하고 교육받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아메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평생 배우고,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도 저희가 또 일깨워가고, 이 안에서 늘 굿모닝 하면서 건강 챙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안에서 또 배워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제 잘 살려면 좀 슬기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어요? 재밌었나요? 저는 그 당시에는 못 보고 그냥 제가 몰아서 하도 재밌다고 그러길래 몰아서 봤던 경험이 있어요. 깜빵 생활도 슬기롭게 하면 좋다. 그럼 제가 두 번째 뭐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의사생활.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도 의사들의 그런 슬기로운 어떤 스토리들을 했죠.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시나요? 슬기로운 요리생활이라는 저희 킹티아이 책이 있는데, 이게 저희 파트너 중에 강설아 리더라고요. 그 다이아몬드 파트너가 실은 책을 낸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래 맞아, 이런 것도 누가 정리해서 인덕션 불이랑 뭐 이렇게 써라, 이런 요리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알려주면 요리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슬기로운 아메이 생활. 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는 한데, 아메이만 슬기롭게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게 뭐라고요? 슬기로운 아메이 생활. 그래서 요즘 아메이라는 회사가 저희한테 내거는 슬로건이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웰리스, 비전 웰리스, 그리고 비전 트리, 그리고 비전 보너스. 이걸 보면 웰리스는 건강이잖아요. 아무래도 건강과 저 보너스 재정은 뭐 저희의 행복을 지탱하는 이제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전 보너스도 이제 사업 설명도 많이 들어보시면 앞으로 3년 그리고 또 3년, 한 6년에 걸쳐서 우리가 열심히 성장할 때 100%를 더 주고 또 200%를 더 주고, 이렇게 뭔가 더 많은 어떤 재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웰리스도 너무 감사해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똥검사 다 하셨나요? 그 마이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뻗어나갈 이 게임 체인저가 우리한테 얼마나 또 큰 비전이 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살면서 진짜 언제 내가 제일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언제 제일 행복할까?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순간들이 뭐 다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아메이 여행에 가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TV 생각을 안 해. 매출에 대한 생각 안 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온전히 그 안에서 내가 채우고 충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트너가 핀업하고 이런 순간도 굉장히 행복하지만, 함께 여행 가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메 하시는 분들이 막 엄청 외향적이고 엄청 막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어야 뭔가 이런 어떤 마케팅을 잘할 거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좋은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향이든 내향이든 상관없이 이 아메이라는 걸 슬기롭게 잘 해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생은 뭐라고요? 선택의 연속이다. 말 그대로 여러분 오늘 오신 것도 여러분 선택하셨죠? 오늘 억지로 오신 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나 조금 억지로 왔다 손 한번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지금 잠깐 이렇게 기지개 한번 켜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내가 이렇게 선뜻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내가 아메를 한번 해볼 거야 결단하고 다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는 아메를 분명히 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권할 때 그래도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아메 잘하시는 분들이요 배려심이 좋은 사람 결국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서 그날의 분위기에 뭔가 호기심이 하나 생기고 또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 한 번만 가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따라오고 또 한 번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면서 이제 이걸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근데 좋은 선택과 아닌 선택의 차이는 전 딱 1%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냥 욜로 넘어갈 수 있는 걸 그냥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만 돌려서 오는 거죠. 오고 나면 그래도 오길 잘했어. 여러분 우리 25센트 라이드 있잖아요. 여러분 잘 올라가십니까? 네.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이거 뭐죠? 그런 게 하나 걸리면 무조건 다 타죠. 뭐 다 타 있어 뭐 이런 거는 막 하는데 근데 제가 요즘 매일 타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탈 수 있는 습관을 제가 만든 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순간 5, 4, 3, 2, 1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를 그냥 좀 미루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5, 4, 3, 2, 1 앉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잖아요. 그럼 타요. 그럼 막 타. 타고 나면 또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선택들이 실은 너무 대단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좋은 쪽으로 좀 풀려간다는 거 우리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저의 이제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오래된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응답하라 1988을 다 보셨죠? 응팔을 그때 덕선이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제가 딱 그 나이입니다. 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저희 엄마 헤어스타일이 덕선이 엄마랑 똑같죠? 그래서 그 세대. 그 세대. 네, 저는 이제 오빠가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가족 사진을 이렇게 잘 보면 저만 하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이거 참 많이 얘기하면서 다녔는데 저 멀리서 저 되게 잘 보이시죠? 여러분 얼굴 작은 사람들 되게 불리해요. 멀리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니 왜 나만 하관이 있을까? 우리 엄마 갸름하고 동생도 갸름하고 오빠도 갸름하고 다 갸름한데 근데 여러분 또 그 하관 있는 사람 말년복 좋다는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3남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랐는데 제가 요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의 초년운이라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의 초년운은 다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좋은 부모님을 그래도 만나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태생은 울산이에요. 울산. 여기 울산에서 태어나신 분 네. 근데 울산에서 이제 6살까지만 살고 저희 아버지께서 잘 다니는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서울로
사업에 이제 꿈을 안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초중고 대학교까지는 다 다니면서 이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죠. 잘 되기도 하고 공장도 막 있고 직원도 늘어가고 막 이러는 거 같다가 어느 날 또 드라마처럼 보증을 잘못 쓰고 뭐가 공장이 넘어가고 부도가 나고 막 이런 경험들도 하면서 그냥 이 초년운이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에 의해서 단란하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 재정에 대한 그런 안정감을 제가 어릴 때 조금 경험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좋지만 그게 어려움이라는 게 생겼을 때는 그 가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왜 엄마 아빠 싸울 때 보면 다 뭐 갖고 싸워요? 왜 사랑 안 해줘? 막 이런 거 갖고 안 싸우죠. 왜 표현 안 해? 뭐 이런 거 갖고 안 싸우잖아요. 다 대부분 재정에 관한 걸 갖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제가 엄마랑 아빠랑 막 싸우고 계실 때 제가 어릴 때 막 나가서 이렇게 싸울 거면 결혼 왜 했어? 네,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마디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이 초년에 이제 제가 자라면서 재정이라는 게 좀 안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제 안에 좀 가지면서 이제 자랐고요.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 이제 불어불문학과 출신이에요. 기특하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왜 맞이는 아들은 부모님의 기대를 좀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사춘기랑 저희 오빠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방황을 이제 저희 오라버니가 이제 하는데 뭐 나쁜 길로 가지는 않았고 그렇게 오락실 가서 갤러그 아시는 분 갤러그 세대 예. 뭐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엄마가 오빠 어디 가냐 그러면 저 오빠 찾아오고 막 이제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도 저라도 부모님 속을 좀 안 썩여야 되겠다. K 장녀. 저는 아주 철저하게 K 장녀 이게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갔고 제가 이제 1학년 때 이것도 한참 이제 재밌게 얘기를 했던 건데 오랜만에 생각이 나네요. 저희 학생회관에 취업 보도판에 가면은 전공 불문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전공 불문. 그래서 저는 저희 과가 너무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불문과를 이렇게 많이 뽑는구나.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전공을 불문하고 이제 뽑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이제 1학년 들어가고. 그래도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국공학번인데 불어랑 뭐 독어 이런 제2외국어에 대한 인지도가 꽤 있었어. 근데 이게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이 대학을 가는 이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제2외국어 그렇게까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불어 선생님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 불어 선생님 어울렸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 아는 불어나 제가 아는 불어나 똑같거든요. 공주 다 아시죠? 메오시포크 다 알고 뭐. 하여튼 근데 제가 교직 이수하고 교생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고시 보려고 할 때 전국에서 불어 선생님을 딱 한 명 뽑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 why not, 뭐 I can do it 막 이러면서 근데 뭐 그건 아닐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이제 불어 선생님에 대한 이제 꿈은 접고 그 당시만 해도 좀 어느 정도의 취업이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혹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대우 그 당시에 이제 대우가 그래도 세계 경영하면서 꽤 잘 나갈 때 이 여러 계열사 중에 한 계열사의 회장님을 모시는 이제 비서를 뽑는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룹 비서실에서 이제 제가 또 일을 하게 됐고 근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가 대학교를 연세대학교라는 곳을 가면서 제가 어릴 때 초년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초년, 중년, 말년 중에 어떤 복이 제일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초년운은 내가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중년과 말년은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에 진짜 달려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의 초년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날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된 삶이라고 나도 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는 내가 생각했던 그 똑같은 초년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사업이 좀 들짝날짝 하다 보니까 내가 입고 싶은 브랜드의 옷도 못 입고 그때는 좀 자꾸 라떼 얘기하기 그렇지만 큰 스포츠백을 메고 다니는 게 내 몸만한 걸 메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프로스펙스 뭐 이런 나이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가방 메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단한데 높이 올라오는 그런 걸 신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뭐 폴로나 뭐 이런 브랜드 옷들 뭐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쫙 입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여러분 폴로가 다리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세 개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신촌 가면 그런 거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타고난 나의 존재에 자존감이라는 게 분명히 내 내면 어딘가에는 있는데 그게 나의 주변과 나의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그게 막 발현이 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환경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가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이 너 공부 잘했네, 뭔가 좋은 대학교를 다니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우라는 회사를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뭐 나름 대기업이고 이제 좋은 회사의 비서니까 또 회장님 비서니까 그래도 좋은 직장을 이제 들어간 거죠. 저는 이 회장님을 모시면서 시간 관리라는 거를 20대 때 좀 제 삶 안에 좀 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라는 걸 선택할 때 분명히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각들로 지금의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의 좀 안정된 재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이거랑 매치가 됐었고 그리고 내가 아메이라는 남들이 볼 때 그 당시 20년 전만 해도 조금 더 터부시하고 좀 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많았던 이 일을 대할 때 제 안에 있었던 그래도 나름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이거를 견제해 갈 거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의 어떤 힘이라는 게 제가 또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 관리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워갈 거냐. 근데 뭐 비서 하는 일이 뭐예요? 회장님 오시면 아침에 9시에 뭐가 있고 10시에 뭐가 있고 11시에 뭐가 있고 뭐 이때쯤에는 나가셔야 되고 기사를 대기시켜야 되고 뭐 어딘가 예약을 잘해놓고 펑크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일 잘하는 비서는요 회장님이 요거 물어볼 거라고 그것만 대답할 거 챙겨 들어가면 바로 박살나요. 그러니까 하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제반적인 걸 좀 더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안 물어보시면 할 수 없지만 물어보면 다른 것도 대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살짝 이제 훈련받는 그런 직장 생활을 제가 또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소리 어때요? 제가 얼굴보다 목소리로 승부하는 사람이거든요. 비서도 전화통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회장님이 대우 중공업이었기 때문에 그 포크레인 AS 뭐 이런 거 안 되면은 뭐 밀어 버리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전화도 꽤 많이 오고 했었어요. 이게 아래 돌다가 잘 안 되면 회장 바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너무 침착하게 이 상냥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응대하면서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욕도 그때 많이 먹어봤죠. 쌍욕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라는 게 우리가 지나온 어떤 시간 안에서의 경험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랑 매치시켰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의 남편이 이제 신동철이더라고 이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이때 제 나이 29살인데 2월에 만나서 11월에 결혼했어요. 뭐 이렇게 홀딱 빠지게 잘생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보면서 좀 성실하고 또 신뢰가 가고 또 같은 동문이었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대기업에 나름 좋은 직장 뭐 학교도 잘 나왔으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나에게 선물해 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안정적인 삶을 꿈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선택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이건 실은 세상에서 없애야 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사진을 제가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진이 전혀 아닌데 왜 보여드리냐면 그냥 원래부터 이랬을까봐. 원래부터 아미 다이아몬드 같이 그냥 그렇게 뭔가 일하게 생겼고 일하는 모습이었고 막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실까봐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이렇게 집에서 머리 쫑당 묶고 우리 애기 예쁘다고 안고 그냥 전업주부로, 왜냐면 저는 애기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이 저희 남편이 이제 이 책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저 책 제목 아세요? 표지만 보고도 아실까요? 프로슈머 파워라는 책이에요. 저 책이 프로슈머 파워. 근데 이 책이 저희에게 이제 아메를 전하러 왔던 저희 남편의 친구 부부가 저희를 회원가입 시키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러면서 딱 줬는데 일어서면서 찍은 사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스타트는 안 됐지만 저희 아메의 시작과도 같은 이제 그런, 그래서 뭐 이런 책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삶을 어쨌든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어느 날 아메이라는 거 이제 제가 만나게 됐고요. 여기 보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물의 모양은 그릇이 좌우하고, 물은 어떤 그릇에 이제 담기느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의 운명은 인맥이 좌우한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공감하시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를 바꾸라고 하잖아요. 내가 쓰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가는 장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라는 게 일어날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에 어떤 인맥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해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하기 전에는 그냥 애기 키우는 전업주부 그냥 그랬다면 제가 시간을 바꿨죠. 그냥 저희 남편대로 회사 갔다가 저녁 시간에 아메 미팅장에 오고 주말에는 그냥 교회 가고 마트 가고 이렇게 보냈다면 누군가를 만나고 또 미팅이 있으면 미팅으로 오고,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는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내신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삶의 이 어떤 이 안에 채워지는 이거는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가치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간에 여기 모여 있지 않다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냥 어디 가서 꽃놀이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뭔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라고 써 있나요? Not easy, but simple.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Not A but B.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 안 나세요? Not A but B.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요 쉽진 않지만 굉장히 심플한 일이에요.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일이요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돈을 버는데 쉽게 돈을 벌어. 그런 일이 제대로 된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집에 있으면 좀 편하고 쉽죠. 그런데 일이라는 거 나와서 일단 돈을 벌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집에 있는 것보다 힘든 그런 쉽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동 수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소득, 아까 다 여러분 사업 설명 들으셨죠? 그러니까 자산소득이라는 건 꾸준히 뭔가 만들어내서 죽을 때까지 일세와 같은 어떤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점포를 안 차려도 되고 내가 투자도 안 해도 되고 직원도 안 써도 되고 고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년에서 5년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농축적으로 쓴다면 다이아몬드 이상의 삶도 가능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매달 1,000만 원 이상, 또 연말에 보너스 합쳐서 1억, 2억 이런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메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냥 집에 있었을 때는 전 자영업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쉬울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아메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가게를 차려서 내 가게로 오는 사람만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 친구들이 개업 축하 난도 보내주고 뭔가 축하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 비용 없이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제가 대전에 오면 대전에 사업을 할 수 있고 뭐 청주를 가면 청주, 부산을 가면 부산, 어디를 가든 뭐만 갖고 가요? 입만 갖고 가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고르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정말 내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아메이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메이는 굉장히 심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시스템에서 다 제품으로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A7070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문석 교수님께서, 이분은 참 위트도 있고 재미가 있으신데 요즘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 요번 A7070이라고 70일 동안 루틴으로 아메이가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 주제가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침마다 이제 여러 각도에서 나눠주시는데 그게 저 마음에도 항상 와닿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이분이 신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며칠 전에 저희 미팅장에 이제 어느 분이 새로 오셨어요. 남자분이신데 밖에서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올라도 갔다가 또 자기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 이런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리더님은, 이제 그분은 또 리더님이라고 호칭도 모르니까 대표님은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대표래. 대표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뭔가 뭐 가정도 꾸리고 나름 이렇게 좋은 명함도 만들어 보고 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행복하지가 않은데, 저보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도 뭐 그분의 말로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뭐 반짝반짝하고 뭐 그래서 머릿결도 왜 이렇게 윤이 나며 뭐 이러면서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네, 행복해요. 그러면 왜 행복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분이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아메이를 하면서 보내잖아요. 아메이 라이프 안에서. 근데 이 일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일이 나를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봐도 희망적이고, 그리고 내가 보내는 하루를 가치롭게 만들어준다는 이 신념, 그게 있기 때문에 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는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킬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저의 아들의 삶도 지켜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삶도 지켜내고, 그런 나를 지켜내는 이런 삶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너무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 주에도 또 나와보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 사업에 대한 본질, 아메이라는 이 일에 대한 그 신념, 이게요 여러분 안에 철저하게 만약에 이렇게 딱 이해가 된다면 누군가한테 가서 입을 열거나 내가 거절을 받거나 내 맘처럼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처음엔 떨렸죠. 왜냐하면 잘 이제 하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신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막 눈동자도 떨리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사원아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속으로 이제 아메 얘기 언제 꺼낼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뭐 눈은 계속 흔들리고 뭐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겨내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해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본질에 대한 파악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 금값 아세요? 금값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제가 199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저희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때 금 한 돈값, 애기 돌반지 한 돈값은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시집 올 때 저희 시댁에서 이 황금여수 이거 10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 선물 예물 중에 이 금이 하나 또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여지껏 그래도 다행히 이걸 안 팔고 제가 집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금값이 거의 60만 원, 50만 원은 지금 넘어갔죠? 와, 그러니까 5만 원 하던 게 50만 원대라 그러면 몇 배 올랐어요? 10배 올랐죠.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이 가정 속의 금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생필품에 대한 이 소비가 말 그대로 금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금의 가치가 10배가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의 이 금맥 하우스홀드 골드 아메이를 통해서 생필품에 대한 소비로 이 금맥을 만든 지가 이제 20년 조금 넘어가는데 저는 전업주부였으니까 제 수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평균적으로 3억 이상의 이제 수입을 제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몇 배 올랐어요? 3억 배. 여러분 놀라 자빠져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네, 정말 금값이 오르는 것보다 이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거를 키워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라는 게 1848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있었는데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검색해서 이때 스토리를 좀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굉장한 붐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여기서 금을 발견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은 금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찾고 하다 보니까 바지가 자꾸 찢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원단을 가지고 튼튼한 옷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서 생필품을 팔았던 사람 그리고 캘리포니아라는 도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인프라가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본질을 보고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는 어떤 이런 생필품의 금맥 같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스트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 말 그대로 처음에는 막 아메이를 셀링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없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팔까. 저는 A형이거든요. A형은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불편해하면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불편해지는 게 세상 제일 싫어요. 근데 B형도 그렇다면서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O형 뭐 A형 중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 실은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질의 사람이 이걸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느낀 바를 그냥 알려주는 거. 그러다 보면 제대로 알아듣는 반드시 그 누군가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믿고 해나가다 보니 이 본질을 맥락을 놓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2개의 새로운 단어 이거 혹시 영 올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 올드 난 안다. 반드시 뭔가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안 나오네요. 애늙은이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애늙은이 막 이래요.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애늙은이잖아요. 영올드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실버 시프트나 이런 영올드라는 단어를 이 기사에서 이제 본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호주의 시니어 타운에 이제 은퇴를 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호주라는 나라는요. 그 연금으로 여기 보면은 64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면.
그리고 그 시니어 타운이 너무 좋은데 안에 수영장도 있고 뭐 실내 골프도 칠 수 있고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 좋은 곳이 월이 얼마예요? 7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700만 원 가까운 어떤 월의 인세가 나오는데 내가 거기에서 쓰는 주거와 삶에 대한 비용이 7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경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도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실버 시프트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얘기예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게 우리나라고요. 이 영올드가 뭐냐면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 그러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는 이 영올드. 여러분 이렇게 다 아니까 애늙은이 아니죠? 여러분 영올드 되고 싶으시죠? 네,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연금으로요. 여러분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내 곁에 국민연금. 이 어플을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뭐 매번 국민연금에 대한 리포트가 여러분한테 오기는 하겠지만 소비자나 여러분 아시는 지인을 만나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어플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너 얼마 받나 우리 한번 보자. 여러분 생각보다 30만 원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100만 원 넘는 분들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노후에 뭔가 나오는 게 없는 세상 안에서 자꾸 고령화 사회는 되고, 그러면 우리는 쓸 돈이 없어지고 뭔가 오래는 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저희한테는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지는 건데, 그렇지만 현실이 내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실버 시프트,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소년은, 중년은, 말년은 좋게 만드는 건요 중년에 달려있어요. 내가 30대, 40대, 50대 이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60대, 70대, 80대, 90대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50대에 제 주변에도 68년생, 69년생 다 그런 오빠야들이랑 제 친구들이 결혼했거든요. 다 그런 오빠들이랑. 근데 그 오빠들이 다 은퇴를 시작하더라고요.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분도 나오고 다 아직 아이들은 대학생이고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서 메인 잡에서의 은퇴가 분명히 시작되죠. 제가 30대 아메를 시작할 때 이 50대라는 나이가 뻔해 보였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50이라는 나이가 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2029년이 A70이잖아요. 아메이 70주년. 우리 라스베가스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초대하거든요. 까딱하다가 환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요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 우리나라는 책임을 져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이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 내 흑자의 정점은요 43세가 절정이래요. 지났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지났다. 나는 이 절정이 지났다. 안 지났다. 근데 여전히 힘들다. 흑자가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60세가 넘어가면 반드시 적자의 이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보내는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부자들의 대부분 유대인이 많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받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들의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시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잣돈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시간을 감에 따라서 뭔가 복리로 내 돈을 불려가는 개념을 어릴 때부터 마인드화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한테 세뱃돈을 주면 그걸 엄마가 가져오죠. 엄마가 잘 보관해 줄게. 이렇게 줘. 빨리 줘. 이렇게 해갖고 엄마가 통장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쓰잖아요.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정 시간에
한복 저고리에 동정다는 걸 왜 배웠을까? 저 진짜 가정 시간에 그걸 배웠었거든요. 동정을 왜 달았을까? 분명 그게 뭔 내가 살면서 한복도 안 했는데 그걸 왜 달까? 우리 이런 걸 좀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우리 왜 맨날 4사분면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득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에 이제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자잖아요. 그쵸?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두 분이죠? 한 분은 지금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분의 부자가 쓴 책에 챕터 5에 부자가 되는 실제적인 방법들의 부동산 투자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인가 어디 짤을 잘 찾아보시면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이제 이렇게 뭐 자담회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망해서 다시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면 자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해요. 그러면 관객들이 막 웃어요. 막 이러면서 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과 나는 여기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지금 그 여러분의 반응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양당간에 갈림길이 있었죠. 왜냐면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원아 너 그거 너 못해. 너랑 안 맞아.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대. 뭐 누구나 하다 그만뒀대.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패하거나 안 해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에서 뭐 이렇게 사업 설명 들어보면 이제 이해는 가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런데 그러면 이 괜찮은 일에서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내가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 얘기 들을 거예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수익을 내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쵸?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 부자들의 이야기, 이들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 포텐셜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정말 끝까지 나오는 지속 가능한 어떤 수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거죠.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작해도 노력에 의해서 내 걸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이 있고요. 뭐 직장의 체계에 따라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급이 달라가지고 그냥 내가 늘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행도 있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제는 이게 굉장히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상속을 받거나 또 2세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본질부터 잘 이해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행복의 조건에 어떤 일이 당했을 때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방어 기제의 기본은 이 안에 신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명을 후원하면 2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0명을 만나면 2명은 후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스폰서님 저는 10명을 만났는데 왜 2명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2명을 못 찾았을까? 여러분들이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똑같은 예를 들면 세티니크 이런 헤어 제품을 한번 써봐, 좋더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써봤는데 머리가 이거 만져봐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뭐 거의 이제 막 이게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뭘 팔려고 장사꾼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요번에 새로 나온 세티니크 라인의 마스크팩도 너무 좋고, 여기다 토닉 에센스를 그래서 머리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
바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두피를, 내 모발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그러면 전달 잘하죠. 그런데 사업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이 플랜에 대해서. 이 동그라미가 커지고 커지면 내 삶을 바꿔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힘 있는 플랜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냥 얘기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운 띄워보는 게 아니라. 저희 요번에 인스파이어의 저희 파트너 중에 작년 유다이아몬드인데 이정선 리더라고요.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아기 나면서 다이아몬드 됐다는 그 파트너가 이제 제 파트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잘하는 게 이거예요. 자신 있어. 너 자신 없어. 괜찮아. 내가 자신 있어.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있대. 그래서 제가 너 자신 있어? 그랬더니 일단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라도 자신 있는 사람 손을 잡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스폰서님이 좋아. 우리 그룹이 좋아. 우리 시스템이 좋아. 이 안에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안에서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일이 생긴 다음에 수습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하다가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도전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도전하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 저는 SP가 되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 예전에 지나 과거로 가면 그 1000만이라는 게 왜 그렇게 다이아몬드는 될 것 같은데 SP는 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막 고 다이아몬드, 뭐 어떤 사람은 고 뭐 FC, 어머 SP부터 해, 막 SP부터. 근데 SP는 그 1000만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너무 그냥 먼 느낌이 드는 거죠. 이 SP가 되는 과정, FPT가 되는 과정, 제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변화. 저는 가정주부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해봤겠어요. 제가 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어봤겠어요. 그쵸? 저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권하는 이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왜? 그냥 혼자 좋으면 혼자 쓰고 말면 되지. 저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뭐 저 사람은 불편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은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실패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되는 쪽으로 계속 애를 써가는 것도 변하죠. 옛날 같으면 그냥 안 하고 말지.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전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전화하는 거 좋아한다. 여러분 여기 지금 대부분 아멘 하신다고 와 계신 분이 우리가 이렇게 전화하는 건 안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안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제품을 잘 쓰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업태라는 게 있으면 우리 아멘 사업이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물건을 잘 쓰는 소비자와 나처럼 마케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파트너, 이 두 사람들을 늘려가는 일이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인데 내가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전화를 안 걸어. 챙기지를 않아.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SP를 갈 때 제가 그 당시에 알레르망이라는 그 이불이 있었어요. 진드기 차단해주는. 제가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름 그 아메 코아 제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포인트가 거의 50%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기가 어렸기 때문에 이 진먼지 진드기를 차단하는 이 이불이 좋다는 걸 제가 너무 감동하면서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아메를 하기 전에 청소기를 하나 샀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먼지 진드기 잡아주는 청소기였어요. 20몇 년 전에 제가 처음 그 청소기 봤을 때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업소용에서 쓰는 것처럼. 근데 앞에를 바꾸면 매트리스를 탕탕탕탕 치면서 진드기를 막 끌어올려갖고 이 좋은 필터로 모터로 확 잡아내는 그런 청소기였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러 저희 집에 방문했던 그 이제 그런 분이
그 중간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꺼내서 태워보거든요. 그러면 먼지는 타면 아무 냄새가 안 나요. 먼지는. 근데요, 단백질은 타면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요. 왜냐,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태워보니까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왔던 자료를 보여줘요. 뿔 달린 진드기. 이게 다 진드기가 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요, 정말 한 일주일은요, 정말 눕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 침대에. 근데 400만 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요? 그 시절에. 그런데 2002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우리가 이렇게 했죠. 거기서 연락이 와요. 4강 축하 50% 세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이 된 거예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네, 샀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청소기 하는 그거를 이렇게 떼어내면은 그 필터가 너무 좋아서 그걸 켜놓으면 청정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청정기가 되는데 얘가 청소기 틀은 것처럼 소리가 나. 위 계속.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메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메 그때 앰버스피어 우리 청정기가 저소음, 고성능, 긴 수명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소음, 고성능, 긴 수명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 저소음이 전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아무리 필터가 좋아도 청소기를 그렇게 켜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청소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진드기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SP 갈 때 그 청소기를 둘러매고 집집마다 제가 아는 제 동생 뭐 친구 뭐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매트리스 다 청소해주고 알레르마 팔았죠. 전달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뭐 안양에 무슨 청촌에 5층짜리 아파트에 5층인데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여름날 그걸 둘러매고 올라가서, 여러분, 매트리스가요 되게 무거워요. 이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정말 이게 고무줄처럼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알레르마 친구류는 이렇게 싹 끼워서 지퍼로 싹 잠궈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못해요. 얘를 드러내서 청소하고 쫙 끼워서 넣는데, 여러분, 목표에 대한 간절함은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 매트리스를 그냥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는 동생이, 언니 제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나 다 혼자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걸 다 청소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 그리고 동대문에 가면은 우리 이제 뭐 제일평화 이런 시장이 있어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막 내 맘처럼 잘 안 되는데, 이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동대문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전단지 돌리는데 그런 걸 해봤어야 말이죠. 그리고 동대문 언니들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바쁘니까. 바쁜데 잡상인이 와가지고 아메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메 아세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또 어린 파트너 하나 데려가니까 제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또 여기 더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돌려가기 시작을 하고, 매일 받는 게 크리넥스, 매일 받는 게 이 테이프 클리너 이런 거. 그래도 그거라도 주문받으면 너무 좋다고 그러고, 어느 날 누가 더블엑스를 달라는데 막 우리 막 이제 거의 막 엄청 성공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일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실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그냥 천만 가면서 소비자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막 할 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뭐 룸살롱에도 갔었어. 누가 소개를 해줬어, 또 룸살롱을. 그래갖고 저는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다 얘기해놨겠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명 데리고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또 다 꼬라보는 거예요, 저희를. 왜냐면 일하러 온 애들 같지는 않잖아요, 생긴 게. 걔네는 뭐 여기는 결이 달라.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매점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어서 아줌마한테 붙어가지고, 저희 아메 제품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냥 일단 자판을 깔아내는 거야.
그래서 또 그때 슈거 스크럽이라고 이 자몽향 나는 또 이것도 아시는 분들 계셔. 막 너무 달콤한 그런 스크럽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야에다 물도 오라고 그래갖고 저 언니들 저희가 손 마사지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향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문지르고. 여러분 제가 동대문에 가서 만난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거기서 만난 그런 소비자 이런 사람들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돼서 뭐가 남아서 제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바뀐 거죠. 제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해보니 내 친구한테 가서 너무 편하게 더 얘기 잘할 수 있고 정말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는 더 간절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사업가로서 변화해 가는 과정. 여러분 재벌가에서 2세를 교육시킬 때 여러분 그냥 높은 임원 자리 주면 그 회사 망하죠? 뭐부터 시키죠?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세일즈하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 사업은요 세일즈 있죠.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닌 사업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사업은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일인데 그 경영하는 한 부분에 내가 제품을 잘 전달할 줄 아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내가 제품에 대한 감동과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SP 가면서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때는 꼴딱 마감했어요. 계속 12달을. 어쩜 그렇게 마감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그러면서 12달을 마감해가는 그 파운더스는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냥 그만둬도 그만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파운더스가 되면 연말에 보너스도 나오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더 있으니까 그 인정과 보상.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 왜 하십니까? 아메이가 주는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단계의 노력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파이어가 되고 나서 그 사파이어가 되려면 2명의 이제 천만점을 하는 두 그룹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됐어요. 저는 사파이어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는 아들을 낳아보겠다고 잠시 쉬겠다 그러고 하나는 이제 카페를 차려갖고 못다 이룬 꿈을 한번 이제 이뤄보겠다고 또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내 맘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만하고 싶을 상황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만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일에서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음을 먹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 에메랄드가 되고 3명을 도와서 성장시켜 보다 보니 그럼 6명은 할 수 있겠다라는 또 마음이 들고. 여러분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0만부터 그리고 그거를 유지해가는 12달의 노력부터 그리고 누군가를 키워내고자 하는 그 노력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안에서 트레이닝 돼야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다거든요. 그렇잖아요. 12달을 지속하는 힘, 내가 사업가로서 변화해내는 과정,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 훈련, 그게 다예요. 그것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왜 더블이 안 되고 있을까요? 주여. 갑자기 자신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도전하고 또 해보면 되는 거고. 그쵸? 어디 갔죠? 자, 그래서 제가 SP가 되고 FPT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는 33살에 제가 아메이를 시작을 해서 40살이 되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4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의 삶을 이제 살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고 이때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또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돼서 저 가운데 저희 아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핸드레이징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간을 보냈고요. 2019년에 이제 파운더스 또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지금 또 사업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된대요? 액션, 행동해야 된다 그러죠? 행동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목표가 있기 전에 비전이 있는 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행동하고가 아니라 비전이 있는 데서 목표를 정하고 비전이 있는 데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성공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스파이어에 여러분 우리 이주연 리더님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정말 이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미팅이 답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미팅이 답이다. 미팅이 답이다. 미팅이 답이다. 미팅 가야 사업 잘 된다. 미팅이 답이다. 미팅이 답이다. 미팅이 답이다. 우리 살길 미팅이 답이다. 캐시백 늘어나야 메리 크리스마스. 컨페션 늘어나야 메리 크리스마스. 스폰서 꼭 잡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시작해. 저는 우리 스폰서님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 맨날 저희한테 미팅의 답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미팅에 나와서 들어야 배우고 이 안에서 스폰서님 만나고 팀워크가 생기지. 그런데 저 자리에서 저 노래를 불러주실 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팅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오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 인스파이어의 모든 말 중에 그 와 있는 모든 분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전 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심하영 리더님이 해주셨던 말 뭐래요? 오늘 나는 갑자기 잘 된다. 네. 이거 듣는데 위로가 확 되고 정말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아까 제가 20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스폰서들은 저 정도의 핀이 갔는데도 저렇게 매일 뭔가를 하고 다닐까?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 보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고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고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 결국 그걸 모두 해낸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자유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자유가 처음에는 놀고 먹는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내포는 되어 있지만 아메이 사업에서의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더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할 자유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의 스폰서님이 계속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전국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리더님 뭐 이렇게 전국에 여기저기 좀 다니시는 것 같더라 이러길래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부산에도 좀 있고 그러면서 저도 한 달에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50세의 심장마비는 언제 시작됐대요? 20대. 그리고 70세의 알츠하이머는 40세에 시작이 됐고요. 내일 어떤 노년을 마주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대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다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해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3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이 안에서 10년 또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메이 사업의 석세스는 드림,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시간의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뭐 명단을 쓰고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소비자 관리하고 할 때 내 시간을 얼마나 내가 확보해서 그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이 목표가 정해지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된 사람을 보면 다 저렇게 됐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의심도 있고요. 또 실패하기도 하고 길을 잃은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고군분투를 통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마음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어느 날 이 문구를 어디서 뭔가 보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그냥 마음에 확 담더라고요. 뭐래요? 첫 번째는 쪽팔림이 와도 기죽지 않을 정도의 당당함. 그리고 두 번째는 답답함이 와도 꾹 참고 이겨내는 지속성. 정말 이거는 신념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해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리치 회장님께서 항상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신동철 리더랑 저랑 같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준호 심하영 리더님하고도 저희 남편과 함께했던 또 그런 추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희 남편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벌써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이 이제 어느새 9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49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냥 갑자기 쓰러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늘 건강하고 늘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집안에 유전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머리에 뭔가 부풀어져 있는 혈관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좀 크게 터졌고 그로부터 딱 8일 동안 중환자실에 면회를 하고 그러고는 저는 하나님 살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더 쓰실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데려가셨는데 그때 저희 남편은 49살, 저는 46살, 저희 아이는 16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변수라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고 살지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이제 보내고 다 발인하고 그 이제 어딘가 딱 이게 두고 그렇게 온 날이에요. 이게 저희 집인데 저희가 다 웃고 있죠. 웃지만 굉장히 슬픈 날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리더님들의 몇몇이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분들이 지금 4조가 다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다이아몬드, 그 다음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저희가 함께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변수는 진짜 말 그대로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죠. 이런 변수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에서 상수라는 게 있죠. 상수는 뭐냐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언젠가 돈을 못 벌고 언젠가 더 가난해질 거라는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은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죠. 8월에 상을 치렀는데 9월에 FED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전체가 모이는 몇만 명이 모이는 이 행사에서 우리 한국아메이 탑 리더님이신 김희두 리더님이 그 행사하는 중간에 점심 잘 먹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우리의 사명은 안상원 리더가 무대에서 하나 나왔고요. 이 워렌 버핏한테 대학생이 물어봤어요. 딱 한 종목에 투자하려면 어디다 하냐. 왜냐하면 투자가니까. 그랬더니 이 워렌 버핏이 그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려면 바로 너 자신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이 아메이 안에 저를 세운 그 투자가 말 그대로 지금의 저희들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그렇게 빨리 갈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저를 그냥 일반 주부로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보통 우리 남성 리더님들 와이프가 아메이 한다 그러면 그딴 거 하지 마. 뭔가 내가 그냥 그런 거 하려면 그냥 집에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신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메이 안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안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리더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가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어렸던 저희 아들이 하나 이렇게 커가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유학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밴쿠버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아들한테 다녀왔었어요. 여름에. 근데 가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차를 몰고 딱 나와가지고 저를 공항에서 딱 픽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사는 저 집을 내가 구해주진 않았지만 이제 구하고 사는 저 집에 가보니까 태평양이 보이네요. 태평양이 보여. 저 매달 이 집세를 250만 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 뭔가를 도모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차는 누가 사줬나요? 제가. 집세 누가 내나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에게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그냥 우리 아이에게는 원한다면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보냈고요. 제가 K 장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예요. 저희 친정 엄마인데 되게 고우시죠? 이제 8순이 이제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얼마 전에 이제 푸꾸옥에 가서 그 사진 작가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냥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엄마에게 그 친정 엄마에게 가장 큰 복이요 혼자 있는 딸이래요. 마음 아픈 말이지만 네, 저희 엄마 최고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 제가 뭐 다 해드리고 그런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 80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뭐 다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부부가 또 가족이 파트너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이런 기쁨들 행복감 너무 크고요. 이게 다 40대 50대 막 이제 60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먹을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하고 제가 여행지 중에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행이 저희 남편과 했던 마지막 여행지였어요. 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먼저 가게 됐는데 이 포르투갈이 올해 이제 다이아몬드들의 이제 또 여행지가 되어 있어서 근데 이때는 제가 혼자 갔지만 이제는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포르투갈을 갈 수 있게 된 게 또 저 개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지중해 크루즈는 이제 저희 아들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크루즈에 함께 가는 그 추억을 또 만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고 제가 전국에 있는 저의 소중한 저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고요. 제 꿈은 이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 같이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상의 그런 힘으로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나눔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기회도 리더를 맨날 혼자 돈 벌어서 자빠져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더 벌어서 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희한테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는 우리 스폰서님들, 예, 여러분의 홍진이 또 김종수 리더님 또 이렇게 이준호 심하윤 리더님 모두가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해가고 있는 이분들 안에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크게 꿈꿀수록 그걸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미 다이아몬드가 된 것처럼 또 이미 그 이상의 핀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합니다. 질문을 그렇게 던져요. 하루를 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한 가지를 꼭 하시고요. 그렇지만 내 하루에 한 번은 미래를 위한 일에 시간을 써보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메이는 오늘 행복한 것도 아메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메이, 이게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60주년 라스베가스 이게 이제 A702 이제 한 3년 4년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꼭 스폰서님과 함께 도전하셔서 이 라스베가스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인생의 방향을 바꿔 볼 때라면 슬기로운 아메 생활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메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지금의 골든타임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정말 저의 정말 그냥 1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이 아메이로 정말 우리의 삶을 더 멋지고 가치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